앞에서 하늘비 우산을 공부했죠. 이번에는 키워드입니다. 무엇이 키워드일까? 생각, 행동, 결과. 이것이 우리 인생사 거의 전부죠. 그래서 생각, 행동, 결과 이게 영양평가 요소입니다. 즉 키워드라는 얘기죠. 삼성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노력, 생각, 결과. 생각, 행동, 결과죠. 이 중에서 노력이란 단어가 두 번 쓰여있죠.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 쓰이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양 전문가는 영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박지성과 김윤아를 대표 선수로 내세우죠. 이들이 이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분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 세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정도다. 그러면서 행동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노력했기에, 어떻게 노력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냈을까? 그들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죠. 특히 김연아 팔사진 엑스레이 보면 뼈가 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 전문가가 질문합니다. 자, 뼈가 으개진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한번 후닥 연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을까? 아니면 수없이 수만 번 반복해서 노력했기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알죠. 수없이 수만 번 반복했기 때문에 뼈가 으개진 것 같은 흔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이 노력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냈을까? 즉 생각이 있어야 행동을 하고 행동의 결과는 크든 적든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박지성처럼 김연아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이와 같은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노력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실천, 그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영양 전문가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성과, 이것은 결과죠. 역량 곱하기 실행이다. 자,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실행의 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성과는 뭐다? 제로다 이거죠. 역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내가 살아 숨쉰다는 이유로 나의 역량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는 없다.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엇인가 할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역량 그 자체로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량이 크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실행의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성과는 나타나지 않죠. 결국 뭐가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역량을 소개할 때 가급적이면 행동 관련 역량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값은 제로입니다. 자, 로저 마틴이라는 통합적 사고의 대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그 결과를 유발한 행동으로 다시 행동을 유발한 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이 순서를 타오라고 부른다. 자,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죠? 사고가 있죠. 이것은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발점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은 어쨌든 크든 적든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광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신한은행이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밑에 부연 설명, 생각만 한다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하늘비 우산 공부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깨어있다는 이 팩트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은 해석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죠. 자, 초등학교 가서 6학년에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확인부터 하고 추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로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 키워드 3개를 익혔습니다. 생각, 행동, 결과죠. 그것이 어디에 있나? 머리, 꼬리에 있는 거죠. 문단이 하나인 경우,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어쨌든 머리와 꼬리, 그리고 머리, 꼬리 위주로 읽으면 전체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이와 같은 얘기가 올라오고 있죠. 자, 이분 얘기 내가 자주 하죠. 글을 읽는 순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머리, 두 번째 꼬리, 그리고 세 번째 대조죠. 이것을 암기하십시오. 자, 키워드가 무엇이다, 그리고 키워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까지 익혔죠. 그럼 이제 그 연결법입니다. A를 그대로 A로 쓰거나 A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죠. 자, 키워드를 잡고 싶습니다. A, B냐? B는 버렸습니다. 자, 지문에 키워드 A를 잡았으면 A 그대로 쓰입니다.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자, A가 만약에 전복이라면 A-는 뭘까요? 뒤집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례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글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인용부호입니다. 인용부호는 크게 두 가지죠. 이렇게 따옴표가 있고, 그리고 또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이 따옴표 기능에 대해서 아는 학생이 거의 없더군요. 자, 특히 작은 따옴표인데, 이 작은 따옴표는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나,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쓴다, 즉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 이것을 눈여겨볼 줄 알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작은 따옴표, 나는 강조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기능은 두 개입니다. 글머리에 있으면 전체를 이거 중심으로 써내려갈 거야. 글 끝머리에 있으면 이거 잘 봐라,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또는 강조 표시, 이것만 가지고도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머리, 꼬리 중심으로 읽기 연습입니다. 머리, 호주 오픈 결승을 치렀다. 꼬리, 뭐가 등장했죠? 물집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인용부호, 따옴표가 등장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발바닥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노력이죠. 생각, 행동, 결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머리와 꼬리 중심으로 읽기 두 번째입니다.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엄청 깁니다. 맨 마지막 꼬리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엄청나게 긴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자, 기자가 정리해 놓은 문구를 보면 변화란 단어가 두 번 쓰였죠. 이게 글쓴이가 제시하고 싶은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익힌 하늘, 비, 우산, 그리고 생각, 행동, 결과, 그 이론을 문제풀이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우선 생각입니다. 글은 머리, 꼬리 위주로 읽습니다. 첫 문장 읽으니까 올바른 관점이 잡혔죠. 관점은 뭘까요? 생각이죠. 그리고 읽지 않습니다. 꼬리로 가는 거죠. 꼬리 가니까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이죠. 앞에서 봤던 관점이 한 번 더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키워드죠. 글쓴이가 제시하고 싶어하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관점이라는 거죠. 자, 관점 할 때 이 관은 볼 관자입니다. 무엇으로 보죠? 눈으로 보죠.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매칭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의 힘입니다. 이번에는 행동 관련 문제입니다. NCSS 문제죠. 지문에 인용부호가 등장했죠. 그 사이에 강조 표시,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주로 보는 겁니다.
행동이죠. 실천이죠. 같은 뜻이죠. 그리고 규칙적 학습,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밤 역시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것을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실천이라는 단어 연결하면 되고 가화만사성이다. 가족의 밤 연결하면 되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게 바로 규칙적 학습이죠. 3살 때 익힌 버릇 계속 반복하면 8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 내용 누구에게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문에 없죠. 있다 없다 관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오 생각행동 결과를 다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수장공사 애시 문제죠. 자, 이와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죠. 이것을 팩트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예방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삼가다, 막다,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막다가 2번 쓰였습니다. 반복됐죠. K씨,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 MC, 이동하기 전에 손을 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떨까? 씻다. J씨, 막다. 그러면 자, 막다, 삼가다, 씻다, 막다. 결국은 뭘까요? 남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석하지 않고 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4번째 문제 역시 타오를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문, 내용,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인용표죠. 단기 자금이 필요해서 사채를 발행한다. 이 얘기는 회사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객사죠. 그러면 고객사 A, 우리 B 이렇게 있을 때 서로 거래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A사에 무엇인가 납품한 게 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A사 지금 현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내가 입수했을 때, 즉 팩트를 확인했을 때 취할 행동 방향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죠. 사채 발행한다 그 얘기는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당 부서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다면 빨리 받아야 되겠다. 왜? 우리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역시 생각 행동 결과를 전부 보여주고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팀 실적 하락, 이것이 결과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 모든 일의 시발점은 생각입니다. 생각, 행동, 결과죠. 그러면 생각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으면 되죠. 생각이 굳어서 성격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죠. 이번에는 맥락적 해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영어로는 컨텍스트입니다. 자, 접두사 컨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맥락적 해석은 전후 사정, 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은 연결입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앞뒤 전후 관계를 살핀다 그 얘기죠. 자, 변화에 대해서 행간을 잊지 못한다. 이것은 뭐죠? 숨어있는 뜻을 모른다 얘기죠. 그래서 행간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 관계를 살펴야 한다 그 얘기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이것만 잘 깨쳐도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죠. 이 학생은 내 유튜브 강의만 보고 코레일 최종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이해 그리고 체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